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 딱 보이면 알겠지만 아시려나요? 여기는 미국 남부의 아주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앵무새 죽이기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책이고요. 또 이 책을 보고서 인생이 바뀌었다, 어떤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교과 과정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앵무새 죽이기라는 건요, 보통 책 제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할 만한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책도 좀 그렇죠. 앵무새 죽이기? 왜 죄 없는 앵무새를 죽일까? 바로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앵무새는요, 원래는 초기 번역에서 좀 잘못한 거고, 원래는 미국 남부 지방에 있는 흉내쟁이 집박이라는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앵무새 죽이기로 알려졌는데 그걸 굳이 흉내쟁이 집박이 죽이기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안 쓰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진 루이스 핀치라는 아이인데, 이 정식 이름보다는 스카웃이라는 별명으로 주로 불리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6살에서 9살까지 3년 동안 겪은 일을 그린 소설인데요. 작가의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곧 작가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변호사인 아빠와 4살 많은 오빠가 식구입니다. 처음 일부는요, 미국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여자아이의 일상과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세밀하지만 아주 정감 어린, 그리고 딱 그만한 나이에 눈으로 보는 세상과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생동감 있고 진정성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아마 새록새록 그때 감성이 생각나면서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만 보면요, 매력적인 성장 소설 정도로 보여요. 가끔 놀러오는 옆집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한 동네에 꼭 하나씩 있는 이상한 집 있잖아요. 폐가, 흉가 같은 건데, 이 동네에서는 주인공의 바로 옆집인 부 레들리 씨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에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 레들리 집안이요, 어렸을 때 정신병으로 가족을 찔러가지고요, 그래서 집안에 유폐돼가지고 둔불출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 아이들에겐 그 집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력시험. 그래가지고 모르게 가가지고 그 집 이렇게 딱 터치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대상이 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시골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이 다혈되어 있구나라고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마지막에 가서 이 소설의 진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카웃의 아빠인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가 깜둥이 애인이라는 소문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스카웃과 그의 오빠인 잼이 곤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일부 마지막이거든요. 2부에 그 문제가 제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애티커스 변호사는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193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형적인 미국 남부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요즘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국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노예 해방이 되긴 했지만요, 근데 남부에서는 흑인에 대한 대접은 사실 그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법은 멀고 차별은 가까웠죠. 1964년 미국 내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차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라고 하니까 당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1930년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그러다 전쟁에서 져서 억지로 노예 해방을 해야 했던 남부라는 배경 자체가 흑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흑인을 아주 진정성 있게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거는 사실 흔하지도 않았고요, 있다고 해도 곧 멸종될 종류의 인간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애티커스 변호사도 한밤중에 낯선 무리에 둘러싸여서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테러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건데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따라오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스카웃이 달려들어서 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차마 그 무리들은 애티커스 변호사를 해하지 못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결국 그들의 아버지가 톰의 무죄와 사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월 집안의 식구들이 짜고 치는 거짓말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거의 증명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요, 그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하죠.
백인과 흑인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 아무리 진실이라도 흑인 편을 드는 법정은 그 당시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톰의 무죄를 알았을 겁니다. 뭐 새 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그 흉내쟁이 집박인지 모르기도 하겠네요. 여기 미국 남부지방이니까. 결국 이 과정에서 읍내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월은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발표회를 끝내고 그리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는, 밤길을 걸어서 돌아가는 이 아이들 스카웃과 잼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유월은요, 백인인 것만 빼면 그냥 쓰레기라고 묘사가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에티커스 변호사한테는 못하고 아이들을 습격을 하는 거잖아요. 에티커스 변호사한테는 차마 못 덤비지만 아이들한테는 칼을 휘둘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난 인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빠는 팔이 부러지게 되고요.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을 구한 것은 바로 옆집 살던, 정말 오페라 유령처럼 은둔 생활을 했던 바로 그 부 레들리 집안의 부 레들리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하려고요, 몇십 년의 은둔을 청산하고 밖으로 나온 거죠. 레들리는 격투 과정에서 유월의 칼을 빼앗아 그를 죽이게 되는데요, 읍내 보안관은 그 사정을 그냥 덮기로 합니다. 자신의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스카웃은 부 레들리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바래다주며, 레들리의 집으로요, 바래다주면서 레들리 집 쪽에서 동네를 바라보게 되죠. 단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바라보니까 그 동네가 또 다른 풍경으로 보이더라.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앵무새 죽이기는요,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죠.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요, 여전히 미국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고요, 없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회자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경우 전혀 관계없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기총을 선물 받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공기총을 하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전에 남부에서, 미국 남부에서는 좀 그랬습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앵무새는 우리 애가 해를 끼치지도 않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앵무새가 바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인종, 여기선 인종이지만 그 외에도 성, 나이, 재산 등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들은 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앵무새 죽이기라는 것은 결국 그 약자를 죽이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류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장을 바꿔서 그들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꾸고 그들의 위치에서 사회를 보면은 좀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소설에 얘기하는 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부 레들리치 집에서 바라본 새로운 관점으로 스카웃이 동네를 보게 되는 것이 스카웃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면서도 또 하나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은요, 계속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도 백인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하던 옆의 부 레들리였다라는 사실이 이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는 장치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요, 바로 미국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게 어딜까 제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역시 미국은 스포츠죠. NBA의 고장. 그래서 NBA 경기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휴스턴 로켓츠의 그 홈구장이고요. 휴스턴 로켓츠 오늘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요, 덩크슛처럼 빡 적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